안녕하세요. 넥스트리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Boost Quality at Speed with Test Automation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테스트 자동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실제 코드를 생산하는 비중은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자들은 새로운 코드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한 코드를 디버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그리고 개발자가 자신이 생산한 코드에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개발에 임할 수 있다면,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테스트 자동화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현대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 팩터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금껏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요구를 가지고 시장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외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비단 기술, 설비뿐만이 아닙니다. 조직과 일하는 문화에 대한 투자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애자일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애자일 문화는 이제 혁신 기업의 스탠다드 프랙티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 방법론이 내세우는 가치를 달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흡사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의 충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도의 가치를 두고 빠르게 개발을 해나간다면 제품의 품질이나 그 범위에 차질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품질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속도와 그 개발 범위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에 원하는 기능을 모두 넣고자 욕심을 낸다면 그것 역시 속도와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딜레마를 극복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트레이드오프라는 미명하에 아래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의 가치 중에 두 가지를 포기하고 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고품질의 제품을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발자의 마음속에는 늘 존재하고 있지만 덜 중요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자동화를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키 팩터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90년대에도 테스트 자동화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키 팩터로 떠오른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테스트 자동화를 실행하는데 값비싼 장비와 인력, 그리고 사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편화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의 니즈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디버깅에 사용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테스트의 가치가 빛을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X유닛 등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발달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기술의 확산은 개발과 운영의 통합을 가속화시켰고, CI/CD를 통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테스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한 스테이지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카탈론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75%가 CI/CD 혹은 DevOps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테스트 자동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8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5%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명 이상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팀이 테스트 자동화에 더 깊게 인볼브 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테스트 자동화의 요구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많은 팀과 조직이 테스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QA팀의 테스터들이 QA팀의 테스터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테스트가 당당하게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한 일부 매니저들은 테스트에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테스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를 쉽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투자와 준비 없이 무작정 도입하려 한다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경제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일까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자동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테스트 자동화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이익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완료하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품질을 관리하는 QA팀에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QA의 테스터들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죠. 오류가 발견이 되면 이것들을 모아 다시 해당 프로그래머에게 오류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들은 이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제품은 출시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워터폴 방식에서는 좀처럼 기한 내에 제품을 배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도 느린 피드백 루프 때문입니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QA의 테스트를 거쳐 다시 개발자들에게 돌아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테스터들이 테스트하는 데에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한 당사자가 아닌 테스터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코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스터들은 피상적인 인풋 리턴식의 단순한 테스트만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피드백 루프로 해결된 오류들은 당장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추후에 고도화 등의 작업이 진행되면 언제든지 문제를 내뱉을 수 있는 지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생산성에 아주 커다란 위험 요소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테스트 역시 애자일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과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바로바로 테스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드백 루프를 통해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발 즉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애자일 반복론에서는 개발자와 테스터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설계를 함께 진행하거나 개발이 진행되기에 앞서 오류가 쉽게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향상되고 개발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퀄리티의 스피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경험에 의하면 제대로 배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QA들과 효과적인 소통은 늘 힘든 일이며 전문화된 QA팀의 부재로 효과적인 테스트 전략을 짜지 못하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여전히 QA를 통해 오류가 보고되는 프로세스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워터폴 방식에서 가졌던 문제의 일부를 답습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발자가 테스터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개발자와 테스터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나름의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발달하고 자가 테스트 코드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개발자 스스로가 자신의 코드를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개선된 피드백 루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즉각적인 피드백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가치이며 개발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속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개발한 코드를 내가 테스트함으로써 테스트의 수준이 향상되게 되고, 이렇게 통과된 테스트는 개발자로 하여금 엄청난 자신감을 품게 만들어 향후 개발의 불안한 심리를 제거해 줍니다. 개발자가 테스터가 되는 문화에서는 QA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순 작업자에서 벗어나서 개발자들에게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 및 리팩토링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가진 팀과 기업은 느리고 저질의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는 팀과 비교하여 강력한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자신이 생성한 코드를 테스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도가 아주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쫓겨 개발하게 되면 테스트를 자연스레 미뤄두거나 혹은 그냥 스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악순환이 되어 개발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테스트가 적어지면 이 프로그램은 불안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어느 포인트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해당 개발자가 그 문제를 아주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보통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한다 한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스템에서는 내가 지금 해결한 코드가 다른 코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생산성의 저하는 팀과 개발자에게 안 좋은 압박을 주게 됩니다. 개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충분하고 완벽한 테스트로 내가 생산한 코드의 결함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과거 버그를 찾고 해결하는 데 낭비했던 시간을 고스란히 다음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개발자가 효과적인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코드에 확신을 갖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 팀과 조직은 퀄리티의 스피드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테스트 자동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테스트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테스트 오토메이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표입니다. Succeeding with Agile에서 마이크 콘이 처음으로 제시한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는
테스트를 3개의 레이어로 나누어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닛 테스트부터 서비스 테스트, 그리고 최상단의 UI 테스트까지 레이어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현대에 와서는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한 서로 다른 모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그래뉴얼리티를 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코스 그레인드로 작성된 유닛 테스트를 더 많이 작성하고 파인 그레인드로 작성된 UI 테스트는 더 적게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닛 테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유닛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JUnit의 창시자이자 TDD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켄트 백이 엑스퍼라고 불리는 익스트림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개발자들과 나눈 트레이닝 코스에서 유닛 테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참여자들로부터 24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닛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유닛은 결국 개발자가 시스템 환경에 맞게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의 작은 부분들에 집중하는 로우 레벨이어야 합니다. 이는 프로시저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단위 테스트는 결국 단위의 적합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팀은 단위의 정의를 시스템 환경이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 테스트는 테스트 자동화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전체 테스트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는 테스트입니다. 예전엔 QA와 개별 테스터가 존재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엑스퍼들은 이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터들을 거치게 되는 경우 절망적으로 느려지는 피드백 루프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엑스퍼들은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TDD의 태동이 여기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단위 테스트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그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자는 폭발적인 프로그래밍 속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버그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테스트는 프로그래밍의 속도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내 코드가 더 완벽한 코드가 될 수 있는 리팩토링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100%를 커버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커버 범위에 집착하다 보면 개발자는 지치게 되고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스트의 커버리지가 높아지면 특정 포인트까지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추가적인 테스트에 대해선 이익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발자가 지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드가 복잡해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 체감 법칙에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멈추는 저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즉,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 통습은 존재합니다. 첫째, 당연히 버그가 있는 부분은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버그가 해결되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개발자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 혹은 자신이 없는 코드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내가 나중에 안심하고 리팩토링을 진행하고
개발의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험 같은 녀석입니다. 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게터 세터와 같이 단순히 필드를 읽고 쓰기만 하는 접근자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의 테스트는 수학 체감의 부정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가 정해졌다면 개발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 중독에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 중독은 에릭 감마가 TDD의 태동을 알리는 아티클인 Programmers Love Writing Test에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는 개발자들이 테스트 중독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서 내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길 바랬습니다. JUnit과 같은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의 발달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UT는 System Under Test라는 의 약자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DOC, Depended on Component로 외부 디펜던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xture라고 해서 테스트가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환경입니다. 먼저 모든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설치, 실행, 검증, 해체 이렇게 4단계의 테스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환경을 세팅하고 테스트 대상이 되는 SUT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검증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값이 나온지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환경을 원복시키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로서의 테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해당 SU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테스트 내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함 국수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함 국수화는 내 코드에 어디가 에러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피드백 루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 테스트 원칙입니다. 하나의 테스트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테스트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결함 국수화를 가져올 수 없고 여러 검증 중 하나가 일어났을 때 뒤따라오는 검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 코드가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로직 등이 테스트에 추가가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나 반복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조건문으로 분기하거나 혹은 반복문으로 반복이 필요한 경우는 테스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도 리팩토링의 대상입니다. 보기 좋고 깔끔한 코드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는 컴파일 과정에서도 빌드 과정에서도 혹은 개발자가 지정한 때 수도 없이 기동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SUT를 리팩토링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SUT가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이 SUT가 DOC 유닛들과 함께 협업 속에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단독 테스트의 장점은 수천 건의 테스트를 단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속도와 복잡한 테스트로 인해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를
사이드 이펙트 혹은 복잡한 세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UT를 단독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선 우린 테스트 대역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대역이라는 말은 영화에서 주인공 대신 몸을 날리는 대역인 스턴트 더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진짜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역을 통해 우리는 DOC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SUT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 스톱, 페이크 객체를 이용하여 SUT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처음 X유닛이 나왔을 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독 테스트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테스트 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발전하면서 엑스퍼들 사이에서 채택되게 되면서 널리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협동을 선호하는 클래식파와 단독을 선호하는 모키스트들 간의 논쟁은 뜨겁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해당 SUT는 두 개의 DOC로 연결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짜 객체를 사용하여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짜 객체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독 테스트 역시 각각의 DOC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어떤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단 상황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도메인 로직을 다루는 레이어에서는 협동 테스트를 퍼시스턴스나 퍼시스턴스 레이어나 익스터널 레이어는 단독 테스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퍼시스턴스 레이어나 익스터널 레이어는 외부 시스템이나 환경에 너무 크게 종속되어 있고 때문에 테스트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프로그래머와 테스트를 디자인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테스트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6가지 테스트 자동화의 목표를 설명드릴 텐데요. 테스트는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명세로서의 테스트, 버그 퇴치, 결함 국수화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는 SUT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버그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촘촘하게 하여 대부분의 로직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SUT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테스트 대역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그리고 실행하기 쉬워야 합니다. 완전 자동화된 테스트, 반복되는 테스트, 독립적인 테스트도 가능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쉬워야 합니다. 테스트 메소드는 최대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가 복잡해져서는 안 됩니다. JUnit.org에 가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코드로부터 이런 큰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써놓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처칠의 유명한 연설을 차용하여 서술한 이 글은 말 그대로 테스트 자동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왔는지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고품질의 시스템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돼감에 따라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테스트를 바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그리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는 교각의 다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교각. 이것이 견고하다면 시스템은 안전하게 돌아갈 테고, 이것이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언젠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모든 테스트의 근간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스트 자동화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시스템이 발전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빠른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테스트 코드를 다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테스트 코드는 생산 코드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